예, 이번 시간에는 결산 자료 입력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식회사 세무사랑에 결산 자료를 이용하라고 하면서 2020년 3월 16일 날 서부화재보험에 50만 원 자동차 보험료로 납부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제조경비인 보험료로 전액 반영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기간 계산을 해야 되겠죠. 기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요 기간 계산을 해서 이제 결산 자료에 반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간 계산에서 반영하는 이 보험료 승급 비용 관련되는 이 보험료 부분 있죠. 미지급 비용, 승급 비용 관련되는 부분은 자동 붕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수동으로 붕괴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자, 수동으로 붕괴하는데 자, 붕괴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금액을 계산을 해야 되죠. 금액 계산 방법은 우리 법인조정에 가시면 과목별 세무조정 부분에 보시면 승급비용 명세서가 있습니다. 승급비용 명세서에다가 직접 입력을 하시면 돼요. 승급보험료 처리하시고요. 기간 입력하시고 기간 입력하고 거래처 대상기간 적요 부분이고요. 거래 내용은 적요 부분이고요. 기간을 2020년 3월 16일부터 2021년 3월 16일 50만 원 하면 승급비용 금액이 10만 2,459원이 나옵니다. 승급비용 금액 전액 다 비용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10만 2,459원이 확인이 되면 우리 일반 전표에 가서 12월 31일자에 차변에 승급비용 133번 승급비용 서부화재 보험 해서 보험료 승급비용 계상해서 10만 2,459원입니다. 10만 2,459원 해서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대변에는 제조경비가 빠져야 되는 부분이죠. 보험료 제조경비니까 521번입니다. 521번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거는 521번에 있는 제조원가인 경우에는 이렇게 대변에서 바로 정리를 하시게 되면 결산분계에서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차변으로 해서 이 부분은 마이너스 숫자로 102459원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셔도 됩니다. 자, 차량과 관련되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보겠습니다. 업무용 차량 아니다라고 보고요.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줄여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관련되는 부분이네요. 자, 감가상각비는 결산 자동 붕괴를 통하겠습니다. 대손충당금 마찬가지고요. 단기대여금, 대주주의 업무와 상관없는 대여금 금액 12월 31일자로 받기로 했다. 이자 상당액 138만 원인데 결산서에 반영이 안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영을 해야 되겠죠. 31일자에 3번 받기로 했는데 아직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미수수익 116번 미수수익이고요. 대주주입니다. 대주주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정이자 이자 금액 138만 원입니다. 138만 원이고요. 대변에 이자 수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말 재고자산 매출원가 계산하는 과정이고요. 단기 법인세 비용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동으로 결산 붕괴해야 되는 부분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결산 붕괴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회계관리 쪽에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데이터 체크를 한번 해봅니다. 데이터 체크를 해서 문제가 없으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바로 결산 자료 입력으로 갑니다. 재무회계에 결산 자료 입력으로 가서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자료를 새롭게 조회를 합니다. 조회를 하는데 자, 원가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봅니다. 제품 매출원가 있고요. 도급 매출원가 있죠. 그러면 공사원가 명세서까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품 재고, 상품 재고가 얼마였죠? 175만 원입니다. 175만 원 입력하시면 되겠고 원재료 재고 8,500만 원입니다. 8,500만 원 등록하시면 됩니다. 제공품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공품 란에다가 3천만 원 직접 숫자를 입력을 합니다. 제품 1억 5천, 제품 관련되는 부분 있죠? 제품 1억 5천 등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빠져있는 부분이 감가상각비죠. 감가상각비 F7번 감가상각을 통해서 찾아옵니다.
자, 감가상각비 건물 관련되는 부분, 관련되는 내용들 있죠. 요 내용들을 맞으면 그대로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영을 해주시고요. 자, 특히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에 결산 전 금액에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없으면 그대로 정상적으로 반영이 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손상각비, F8번 대손상각비 관련되는 부분, 기초금액이 104만 9천 원 있습니다. 그래서 대손충당금 1%, 자, 설정 대상 채권은 지금 보이는 숫자하고 우리 프로그램상에 있는 교재에 있는 내용하고는 숫자가 조금 다릅니다. 제가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교육을 위해서 등록을 하다 보니까 다른데요. 자, 1% 설정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결산 반영 눌러서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선납세금, 법인세 비용과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법인세 비용과 관련해서 선납세금을 대체해야 되겠죠. 60만 2천 원이 있습니다. 선납세금 60만 2천 원이 있고요. 법인세 비용은 1153만 3,181원입니다. 60만 2천 원 하고요. 법인세 비용 관련되는 부분 533181 등록을 하게 되면 60만 2천 원에서 금액을 빼야 되겠네요. 차감을 해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제가 계산기로 눌러서 계산하기가 좀 번거로워서 그런데 그러니까 법인세 비용을 1213만 5,181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표 추가 버튼을 통해서 결산 분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 분계가 완료가 됐고요. 자, 일반 전표에 가셔갖고 일반 전표에 가서 12월 달 전표를 조회를 해보면 결산 자료 분계가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결산 분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사례를 통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감가상각비나 대손충당금은 이중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좀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결산자료 입력 사례였습니다.